64세.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흘렀다. 처음 2년은 눈물로 보냈고 그 다음 2년은 분노로 버텼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느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갔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무뎌졌다. 슬픔도 분노도 그냥 모든 게 회색빛이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린다. 습관처럼 일어나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한다. 토스트 한 장, 커피 한 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에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 먹어도 맛이 없고 안 먹어도 허전하다. TV를 켠다. 아침 뉴스가 나온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멀게만 느껴진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원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예능, 어느 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식당에 간다. 혼밥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색하다. 사장님이 반찬을 하나 더 주시면서 오늘도 혼자세요? 라고 물으신다. 친절한 말이지만 가슴이 찡하다. 네, 혼자예요 라고 대답하면서 억지로 웃어 보인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한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한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들, 아이들과 함께 노는 젊은 엄마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할머니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다. 나만 혼자다. 저녁이 되면 가장 외롭다. 하루 종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 드릴까요? 택시 기사님과의 여기 맞죠? 그게 전부다. 집에 돌아와서 또 TV를 켠다.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다. 등장인물들의 대화 소리가 집 안을 채운다. 적어도 집이 조용하지는 않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다. 너무 조용한 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린다.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가끔 딸아이가 전화를 한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고 말한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다. 바쁘다는 걸 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로도 힘들 텐데.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경자가 전화를 했다. 내 유일한 친구, 정이야. 템플스테이 가자. 나 혼자 가기 싫어.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뭘 하나 싶었지만 경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왜 갑자기? 그냥 답답해서.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딱 3일이야. 딱 3일.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다. 3일이면 짧다. 하지만 내게는 3일도 길게 느껴진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의 개념이 흐려졌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한 달이 하루 같다. 갈까 말까. 가자. 정이야. 우리 둘 다 갇혀 사는 것 같잖아. 갇혀 사는 것 같다. 경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작은 집 안에서, 이 단조로운 일상 안에서, 이 쓸쓸함 안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검은 머리는 이미 반 이상이 하얗고 주름은 깊어졌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그래도 단정하게 꾸몄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누가 보나. 하지만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템플스테이, 절, 스님들, 108배, 예불.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들이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가고 싶을까? 아마도 변화가 필요해서일 것이다.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64세. 아직 죽기에는 이르다. 그런데 살기에는 너무 외롭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인다. 언제 마지막으로 별을 제대로 봤나? 남편과 함께 있을 때였나?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 누군가와 함께 별을 보는 것이.
내일 경자에게 전화해야겠다. 간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산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흙과 나무가 섞인 맑은 공기. 경자가 내 팔을 잡으며 와, 여기 정말 좋다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어색했다. 절이라는 곳에 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윤정희님, 장도연님과 같은 조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회색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온화했다.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 남자를 이렇게 의식해봤나. 7년 만에 낯선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예불 시간. 법당에 앉아서 스님의 설법을 들었다.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108배를 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다. 그런데 옆에서 그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됐다. 많이 힘드시죠? 휴식 시간에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네, 이런 거 처음이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권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가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다. 이 나이에 웃는 법을 잊었던 내가 덩달아 웃었다. 점심, 공양 시간, 조별로 앉아서 절밥을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아니, 누군가와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선생님은 대전에서 왔습니다. 퇴직한 중학교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서 말하는 방식이 신중하고 차분한가 보다. 그런데 그 신중함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났다. 혹시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숟가락을 멈췄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네, 남편을 잃었거든요. 선생님은? 저도 아내를 갑자기 떠나보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상실, 외로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후, 무덤 수행 시간, 말없이 절 경례를 걸었다. 그가 내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내 걸음을 맞춰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저녁, 공양, 후 자유시간, 마당에 나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다가왔다. 별이 참 많네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정말 별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다.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 없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별하늘 보는 게 얼마만인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봤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군가와 함께 침묵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포근한 일인지 몰랐다. 왜 템플스테이를 오게 되셨어요? 답답해서요. 매일 똑같이 살고 있어서 이대로 살아도 되나 싶어서. 저도 비슷해요.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컸고 아내는 없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각자의 아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했다. 당신의 미소가 절밥보다 따뜻해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봤나. 그런 말씀 하시면 솔직한 마음이에요. 별빛 아래 그의 얼굴이 다정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잊고 살았던 여자의 감정들. 밤이 깊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일어날 때가 되었지만 아쉬웠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따뜻하고 든든했다. 내일도 이렇게 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다. 좋은 밤이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목탁 소리에 잠이 깼다. 어젯밤 그와의 시간이 꿈이었나 싶어
창밖을 내다봤다. 별은 사라지고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아침 예불 시간에 그를 봤다. 어젯밤보다 더 다정해 보였다. 법당에서 멀리 앉았는데도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침 공양 시간에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네, 그런데 새벽에 잠깐 깼어요. 저도요. 아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무건 수행 시간이 왔다. 말없이 걷는 명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멀리서 걷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가꾸 눈에 들어왔다. 산길을 오르다가 다리가 아팠다. 잠깐 멈춰서 쉬고 있는데 그가 다가왔다. 말하면 안 되는 시간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옆에 서서 같이 쉬어주었다. 그때였다.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말 한마디 없이. 놀라서 그를 봤지만 그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손을 잡고 걸었다.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이 나이에 손을 잡고 걷다니.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 무건 수행이 끝나고 벤치에 앉아서도 손을 잡고 있었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 침묵이 좋았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그가 먼저 말했다. 저도요. 서로를 기다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64년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려온 것 같은.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나이가 몇 살인 게 중요한가요?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의 대답이 따뜻했다. 그래.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점심 공양 시간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같은 조 사람들이 앉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절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 혼자 먹던 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다. 오후 자유시간에 우리는 절 뒤편 숲길을 걸었다.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혹시 내일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가슴이 뛰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남편 죽고 나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떠나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따뜻했다. 저녁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 함께 있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밤이 되어 다시 별을 보러 마당에 나갔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네요. 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꼭 헤어져야 할까요? 내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했다. 내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런 하루가 또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내일 떠나도 끝이 아닐 수도 있구나. 마지막 날 밤이 왔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 예불을 드리는 내내 그를 쳐다봤다. 이런 평온한 시간을 다시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저녁 공양 후 다른 사람들은 일찍 짐을 싸러 갔지만 우리는 마당에 남았다. 마지막 밤의 별을 보기 위해서. 아니,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내일이면 정말 끝이네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아직 밤이 남았잖아요. 내 말에 그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이틀 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손을 잡았을 때요. 그때 뭔가 확실해졌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다. 첫날 밤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걸까? 별의 소원을 빌어봐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빌어야 할까?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뭘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당신은, 저도 비밀이에요.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아마 같은 소원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마당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조용한 밤, 별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춥지 않아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그 손길에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체온과 냄새가 느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별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 다정해 보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64세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이런 말 하시면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부드러운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7년 만에 느끼는 키스였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그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설렘, 그리움, 그리고 사랑.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내가 물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대답이 확신에 찼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틀 만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가 내 볼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오늘 밤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저도요. 우리는 절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떨렸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어색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고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였다. 늙은 몸이지만 서로를 사랑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여자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내가 다시 여자라는 것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 밤은 정말 특별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오랜 외로움을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그의 품에 안겨서 7년 만에 누군가의 품에서 잠드는 밤이었다.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니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네요. 그의 말에 현실이 돌아왔다. 마법 같은 시간은 끝이 났다. 연락처 꼭 주고받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64세에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을 줄 몰랐다. 사랑받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다. 이별의 키스였지만 절망적이지 않았다. 아침 일찍 버스가 출발한다고 했다. 서둘러 짐을 챙기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어젯밤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으면서도 몸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로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희야, 빨리 와. 버스 온다. 경자의 재촉에 서둘러 방을 나섰다.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철마당에 버스가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싣고 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어디 있지? 정희야. 뭘 찾아? 아,
아무것도 경자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설명하겠나. 이틀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버스 안에서도 그를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른 버스를 타는 건가? 아니면 늦게 나오는 건가? 승객분들, 출발 5분 전입니다. 기사님의 안내방송에 가슴이 조급해졌다.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 연락처도 주고받지 못하고. 그때 절 입구에서 그가 뛰어오는 게 보였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나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희야, 왜 그래? 잠깐. 내려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버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가 버스 쪽으로 뛰어왔지만 버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뭔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손에 든 종이를 흔들고 있었다. 연락처였을 것이다. 안녕히. 입모양으로만 보였다. 나도 창문에 손을 대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고마웠어요. 버스가 멀어지면서 그의 모습도 작아졌다. 마지막까지 손을 흔드는 그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정희야. 왜 울어? 경자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야. 그냥 아쉬워서. 템플스테이가 그렇게 좋았어? 좋았다.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3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템플스테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허전했다. 3일 전과 똑같은 집, 똑같은 방, 똑같은 침대.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부터 그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그 절에 전화해봤다. 혹시 장도연이라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교육청에도 전화해봤다. 퇴직한 중학교 교장이라고 했으니까. 대전교육청인가요? 혹시 장도연이라는 퇴직 교장 선생님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역시나였다. 개인정보 보호. 요즘 세상은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 인터넷 검색도 해봤다. 장도연 교장, 대전중학교, 온갖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매일 그 절에 전화했다. 혹시 다시 템플스테이를 신청했나 해서.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정희야, 요즘 이상해. 뭔 일 있어?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템플스테이 다녀온 후로 계속 이상해. 혹시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겠나? 믿어주겠나? 2달째 되는 날 나는 그 절에 다시 갔다. 혹시 그도 나를 찾아올까 해서. 하지만 그는 없었다. 스님께 물어봤지만 역시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분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다시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체념했다. 아마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아름다운 3일로 끝나라는 뜻일 것이다. 욕심을 부린 내가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를 잊을 수는 없었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체온. 모든 게 선명했다. 이런 게 사랑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다. 젊을 때도 이렇게 간절했나. 남편과의 사랑도 이랬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3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체념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렸다. 처음 몇 달은 미친 사람처럼 그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체념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자고 마음먹었다. 64세에 느낀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 3일이 내게 작은 변화를 주었다. 조금 더 자신을 돌보게 되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다. 정희야, 문화센터
강연 들으러 가자. 경자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무슨 강연인데?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래. 요즘 인기 있는 강사가 온다고 해. 문화센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내 또래였다. 우리는 겨우 뒤쪽 자리를 찾아 앉았다. 강사분이 유명한가 봐. 사회자가 나와서 강사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30년간 교육계에 몸담으시며 대전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장도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장도현.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설마 그 사람일까? 무대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였다. 정말 그였다. 6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 정희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경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였다. 6개월 만에 듣는 그 따뜻한 목소리.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연. 내내 나는 그만 바라봤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끔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도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정희야, 가자. 먼저 가. 나는 조금 더 있을게. 경자는 의아해했지만 먼저 나갔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도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내 쪽으로 걸어왔다. 6개월 만에 재회였다. 정말 당신이군요. 그의 첫 마디였다. 네,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찾았어요. 당신을. 저도 찾았어요. 그날 이후 절에 2번이나 다시 갔어요. 혹시 당신이 올까 해서. 그도 나를 찾았다는 것이다. 나만 그리워한 게 아니었다. 저도 갔어요.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같은 마음이었구나.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운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연락처 꼭 주고받아요. 당연하죠. 휴대폰을 꺼내서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6개월 전 절에서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떻게 지냈어요? 당신 생각만 하며 살았어요. 솔직한 대답에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요. 매일 그날 밤을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당신은? 저도요. 오히려 더 그리웠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를 찾으려 했던 노력들,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의 기적 같은 만남.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시작해봐요. 정말요? 네, 6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 그가 내 손을 잡았다. 6개월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이제 진짜 연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적이었다. 포기했을 때 찾아온 희망. 6개월 동안의 그리움이 헛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다. 매일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만났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64세에 하는 연애라니. 첫 번째 정식 데이트는 서울 한강공원이었다. 그가 대전에서 올라왔다. 손잡아도 될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웃음이 났다. 당연하죠. 우리 연인인데. 연인,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설렜다. 한강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과거, 자녀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본 후에 2번째 데이트는 대전이었다. 내가 KTX를 타고 내려갔다.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학교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학교를 가리켰다. 30년간 몸담았던 곳이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대전의 작은 찻집에서 오후를 보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이젠 이 손 다시는 놓지 말자. 어느 날 그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2달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만나는 사람이요?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야. 참 좋은 분이셔. 엄마가 밝아지신 것 같더라니. 나도 좋아요. 딸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안심이 됐다. 그도 자녀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3번째 달에는 서로의 집을 방문했다. 먼저 그가 우리 집에 왔다. 정말 따뜻한 집이에요. 그는 내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어주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일주일 후에는 내가 그의 집에 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절에서의 그 밤과는 다른 편안함이었다. 이제 정말 연인 같네요.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예요. 4번째 달에는 가족들과 만났다. 내 딸과 그의 아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와 함께 살고 싶다고. 5개월째.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절에 다시 갔다. 여기서 처음 만났네요.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우리는 그때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았다. 계절이 바뀌어 풍경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때와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절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첫 만남의 장소에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밤이었다. 이제 정말 놓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끝까지 함께해요.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이제 진짜 연인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다. 정희야, 너 요즘 진짜 달라 보인다. 경자가 말했다.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도 포기했을 때 만났으니까. 64세에 시작한 사랑.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완벽했다. 1년이 지났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에 다시 왔다. 이번에는 결정을 내리러 온 것이다. 정말 함께 살 건가요? 버스에서 내리며 내가 물었다. 몇 달째 고민해온 문제였다. 집 2채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고. 딸은 뭐래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기로. 절에서의 하루는 평온했다. 1년 전처럼 떨리지도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편안했다. 제대전 집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 산책을 하며 그가 말했다. 정말요? 30년 살던 집인데 이제 혼자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서울이 병원도 가깝고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우리 나이에는 감정보다 실용성이 중요했다. 다음 달부터 그는 정말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30년치 살림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아내의 유품들을 보며 그가 망설였다. 딸들한테 나눠주면 어때요? 그래야겠네요. 3개월이 걸려서 이사를 마쳤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를 얻었다. 각자 방은 따로 쓰기로 했다. 선생님 방은 서재로 쓰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거실은 우리 공동 공간이네요. 함께 사는 첫날 밤이 어색했다. 연인으로 만났지만 실제 동거는 다른 문제였다. 잠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각자 방에서 자는 게 어때요? 아직은.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현실은 복잡했다. 생활 패턴이 달랐다. 나는 아침형. 그는 저녁형. 나는 TV를 크게. 그는 조용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해요. 작은 일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한 달 후 첫 번째 위기가 왔다. 그가 감기에 걸렸다. 병원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약국에서. 안 돼요. 우리 나이에는 감기도 위험해요.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돌봐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병원에 함께 갔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세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어정쩡한 대답이었다.
가족도 아니고 그냥 연인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결혼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나이에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요?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을 텐데 딸들이 뭐라고 할까요? 결국 가족회의를 했다. 내 딸, 그의 아들들까지 모여서 엄마, 그냥 사실혼으로 지내시면 안 되나요? 상속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아버지 나이에 또 결혼을.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살자. 네, 남들 눈치 볼 나이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나니 생활이 안정됐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오늘 뭐 해요? 마트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혼자 살 때는 필요한 것만 샀는데 이제는 둘이 먹을 것을 생각하며 골랐다. 이거 좋아하세요? 네. 맛있어요. 그럼 사자. 작은 행복이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절에 갔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스님, 저희가 여기서 만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잘 됐네요. 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요? 그럼요.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할 때까지만이라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오래 함께 해요. 65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를 묻는다.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